분당 지역 입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특징.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호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수시 모집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좀 무엇이 있을까? 이런 특징을 알아야 내년에 지원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장 먼저 수시 모집에서 나타난 특징을 좀 여쭤보려고요. 작년부터 좀 있었던 것들이 더 명확해진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디칼 리그랑 그냥 일반 리그가 명확하게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칼을 쓰는 애들은 뭐 의치, 한약수 여기 안에서 뭔가 안정장치를 고려하지 그 이외의 리그에는 안 갖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리그에서도 한두 개를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메디컬 리그로 진입하지 않는 현상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메디칼을 쓰더라도 하나 정도는 서울대를 공대나 이렇게 걸어놓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다. 줄었죠. 예. 확연히 줄어들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내가 서울대에 합격 가능한 좀 그런 학교를 쓰고 혹시 모르니 하나 질러봐 의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상을 반반 이런 식으로 네, 절대 지원하는 안 거는 없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두 개의 리그가 분리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종합전형의 교과화라고 하는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자소서가 폐지된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왔던 현상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 종합 전형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특징, 아예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성적으로 많이 대변되는 경향이 우월해졌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1.2 정도 되는 애, 원래 물리나 전기 쪽을 쓰려고 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메디컬을 하나를 좀 써보고 싶대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뭘 쓸까 고민하다가 연대 화루로 치대 한번 써볼래? 라고 했는데, 그런 내가 전 TA 쪽으로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예, 단계 전형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과연 얘가 왜 통과했을까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그렇죠. 수학,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성적이 다른 애들보다 너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 형태로 특별한 교과목의 성적이 과다하게 예전보다 반영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연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전에는 종합전형이 교과화 됐다라는 얘기가 그래도 스카이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뽑으니까 거기서는 좀 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퍼진 느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한 급으로 고대만 하더라도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단계별 종합전형이었었잖아요. 2점대 중반 애들도 한번 해보고 합격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줄었어요. 눈에 띄게. 얘가 예비도 못 받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2점대 초반으로 끊겼다라는 수도 있겠네요. 거의 1점대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가 많아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 입학처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1점대 애들이 N수에 많을 줄은 몰랐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재학생 리그여서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 사이에서도 그런 그 1점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다 채우고도 이제는 그 이후의 애들을 합격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인사고 같은 경우에 올해 1차 합격자 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밖에 왜 1차를 통과 못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신에 불리함이 있는데 이게 내신 컷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합격자 수가 줄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내신 성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 학교가 서울대만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 학교에서
한 20에서 25명이 일반 전형을 지원했거든요. 서울대 자체를 계속 이걸 늘려보자라고 하면서 한 3년 전엔 10명대 초반이었거든요. 이걸 점점점 늘려서 이렇게 수로 승부를 하면 언젠가 1단계 통과자를 늘려주겠지.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역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이 든 건 수시 전형에 몇 명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구나. 오히려 정시에 얼만큼 지원하느냐가 수시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구나. 그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정시에. 그러니까 정시에 5명이 쓰는 네. 학교와 10명 이상이 쓰는 학교는 그 학교의 경쟁력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시의 경쟁력 따로, 정시의 경쟁력 따로가 아니라 정시에서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하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게 봐서 수시의 내신을 네.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그쵸. 수 있다는 얘기신 네, 거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서울대를 과감하게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돼서 내년에서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실히 있겠죠. 네. 수시 합격자가 올라갈 수 있겠다. 대학교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생기부가 다 이젠 비슷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기부 평가할 때 그 학교 코드가 보여요. 네이스 코드가 과거에 몇 명이 썼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수시에 몇 확인을 명을 할수 썼고 있구나. 정시에 몇 명을 써서 몇 명이 합격됐다라는 DB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시에 아무리 뭐 100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그만큼 못 쓴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내신만 좋은 학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서 과거의 수시 중심의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분당 지역만 보더라도 최종 수시 합격자가 이번에는 거의 2~3명으로 다 평균화돼 버렸잖아요. 네. 한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경향이 작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올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정시의 경쟁력을 갖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내신의 평가도 후하게 쳐주는 현상이 수시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약간 살 떨리는 얘기인데 네. 정시에서 받쳐줘야 우리 학교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그쵸.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활동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거 절대 안 되고 늘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내신이 일단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수능 경쟁력도 갖춰야 되는 된다는 거고. 네. 그 다음은 또 어떤 특징이 보였을까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논술 전형 합격자가 수능 성적과 좀 많이 상관관계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이 뭔가 로또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또를 당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학생이 갖는 수능 성적과 비례해지는 경향이 되게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성대에서 성대급의 성적이 나오면 붙는다. 성대 2대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였잖아요. 근데 연고대급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수능 성적이랑 논술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을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놓은 애들이 논술에서도 강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수능 있을까요? 최저의 영향력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단순한 수능의 합산 점수 특정 교과목에 그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논술 전형의 다관왕이 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학교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논술 전형의 다관왕이 대거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다관왕이면은 흔히 네. 이제 분당 지역에서 육논술 쓸게 막 이런데 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다행이야라고 했는데 합격한 학교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5군데를 합격한 애가 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5군데? 논술 합격한 애들이 보게 되면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붙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닐지 나중에 한번 조사해 네, 봐야 이거는 좀 되겠네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도 전제했듯이 저희 학교에서 올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논술의 다관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 예. 5군데 다관왕이면 인문하고 자연이 있잖아요. 네. 둘 중에 어느 쪽 둘 다? 둘 다예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학교 정도에 갈 만한 수능 성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야, 이러면은 또 수시를 노리더라도 수능은 꼭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네, 네. 항상 하시는 그 강조점이 또 다시 힘을 받네요. 네. 그리고 재학생 프리미엄을 두는 학교들이 좀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학생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일단 동일한 점수라고 하더라도 재학생은 최초 합의해야 되는데 N수생은 예비를 받는 경우죠. 그게 이제 종합이나 이런 경우 종합이나 교과에서도 교과에서도요? 나타나요. 그래서 선순위 예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진 게 의대 정원이 늘다 보니까 그 메디칼 전형에서 재학생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학교 차원에서 만회해 주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연대 미래 같은 경우 오히려 내신이 더 안 좋은데 최초 합의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재학생이어서. 근데 N수생은 예비를 받고 이런 경우가 저희 학교에서 4-5군데 학교에서 등장을 했어요. 재학생 프리미엄이 생긴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지속될지 말지는 의대 정원이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올해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의대하고 일반의 리그가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화돼서 이제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술 전형에서 이제 그 수능하고 상관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학생 프리미엄이 생긴 학교들이 있다. 이게 이제 올해 나타난 수시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보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예비 고3이나 이제 예비 고2들 준비를 할 텐데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